용인 SK 하이닉스 건설, 수도권 내륙선, 평택 부발선, 제2경부고속도로란 가칭을 가진 서울 세종고속도로 4개 개통 등 이렇게 많은 호재를 가진 지역이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땅 찾는 아재 땅찾아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막막하고 위험하고 외롭죠. 토지 투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경험도 없이 그냥 뛰어드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초행 투자의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며 이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의 투자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주도 유명 올레길들은 사람들의 발길로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죠. 토지 투자의 경우도 이런 명확해 보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사례를 둘러보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던 시골에 천지개벽으로 개발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고덕 신도시, 운정 신도시, 마곡 등 모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된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성과 동탄에는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 파주에는 LG 디스플레이, 마곡에는 R&D 산업단지, 판교에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각종 IT 기업, 이천에는 SK 하이닉스 등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토지 가치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는 중입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시면 부동산이 개발되고 가치가 상승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양질의 산업, 인구 유입, 교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바로 안성맞춤 안성입니다. 안성은 현재 경기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고속도로는 3개가 통과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동쪽으로, 중부고속도로는 서쪽으로,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남쪽에 치중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개발이 더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안성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건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평택 부발선, 수도권 내륙선 등 이 4가지 대형 호재들 때문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라는 메가톤급 호재에 가려진 면이 없진 않지만 사실 안성은 앞서 말씀드린 산업, 교통, 인구 유입 이 3가지 요소가 앞으로 갖춰질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니 앞으로 토지 투자로 적격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성의 여러가지 호재 중 저는 아무래도 진행이 가장 앞선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과 산업단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시 형성에 관해서는 후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고요.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안성 구간은 당초 2022년 말, 안성 세종 구간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개통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건설 현장의 원자재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연기, 2024년 12월, 2025년 12월에 각각 개통 예정입니다. 안성시에는 서운 입장, 금광, 안성맞춤, 바오더기 등 여러 시도 중 유일하게 4개나 되는 IC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중 서운 입장, 안성맞춤은 정규 IC고요. 금광, 바오더기는 스마트 IC입니다. 제가 제2경부고속도로라 가칭이 붙은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매우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윤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 동탄, 평택, 판교 등의 도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신상고속도로는 정확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명되었고요. 이 중 50.6km의 구리-포천 구간은 2017년 6월에 이미 개통되었습니다. 아직 공사가 한창 중인 구간은 구리-세종 구간으로 서울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총 128.1km 길이에 9조 6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토목공사입니다. 구리-세종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평일 기준 기존 108분에서 74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될 것이라 하고요. 128.1km의 거리를 1시간대로 주파하기 위해서 용인 안성 구간은 국내 최초로 140km의 속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각종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이 계획되어 있어 그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놓이는 만큼 교통망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인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약 12%, 중부고속도로는 약 20% 교통량 감소와 시간당 약 10km 속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고속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고속도로 인근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가 새로 나거나 확장되는 곳 인근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지역 주변을 잘 분석하시면 1년에서 3년 이내에도 몇 번씩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허벌판, 논과 밭만 있던 땅이었다가 산업단지로 변모한 땅의 가격을 조사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땅값이 서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는 4년에서 5년 만에 급상승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를까요? 바로 공사 펜스가 둘러지고 토목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개발 발표 때도 지가가 많이 오르지만 펜스가 둘러지고 기초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즉 가시적인 공사 진행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가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오릅니다. 가장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산업단지 토지 분양 약 1년에서 2년 전에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한창 공사가 진행될 때 매도하면 됩니다. 안성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우리나라와 안성의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가 대략적으로라도 필요한데요. 2022년도 3분기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일반 등 전국에 총 126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분양률은 95.9%로 아주 높은 편이고요. 이 중 도시첨단이 비교적 저조한 편인데 도시첨단은 도심지의 IT밸리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입니다. 전국 현황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북 접경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아가 권역별로 보시면 안성, 화성, 평택, 용인이 속해 있는 경기 서남권에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 첨단 산업단지의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쪽도 산업단지가 많지만 녹색을 띠고 있는 농공단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물류창고 또는 고부가가치 제조공장들이 경기 남부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안성의 산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율, 공도, 금산 등 이미 완료된 일반 산단 21개, 미양 농공단지 1개, 총 22개이고요. 조성 중인 산단은 볼빅, 가유 등 총 9개, 미개발은 북자 등 총 2개입니다. 안성에는 완료, 진행 중, 계획된 산단까지 총 33개가 앞으로 개통될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함께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발맞춰 안성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보라 시장이 직접 반도체 허브 도시에 관한 신년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최근 발빠르고 진지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안성시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앞으로 시의 미래 먹거리 정책 방향을 반도체로 삼고 보계면의 동신 반도체 특화 산단을 2023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단과 함께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양성면 일원에 방축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편입했습니다. 진행 중인 하나주관, 양성면 추곡리 일대, 안성 테크노밸리, 신길이 일대 제5 일반 산업단지, 동북권의 주거, 물류, 상업 기능이 융복합된 동안성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주요 업무에 관철시킴으로써 안성시의 개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안성의 발전 방향, 산업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이상 땅 찾는 아재 땅 찾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